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바쁩니다. G20라고 이런 세계 주요 열강의 정상들이 다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면 이 회의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이 양자 다자 간 회담이 쭉 주변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도 만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아베하고 3자 회담도 하고 퀘르버 재단에서 신베를린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북과 우리는 혈맹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경제보복을 철회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는 전임 정부에서 결정된 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한 1년쯤 사드가 배치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붙들어 매고 있으니 당신은 걱정을 붙들어 매고 나 체면 좀 세워주라, 이런 걸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진핑 이자는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기로 했다는데요. 시진핑이 한국 올 때 저 데모하러 나갔겠습니다. 제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길거리에 시진핑 오는 길목에 가서 데모 좀 합시다. 자, 시진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과 혈맹의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떼놈들요, 투감은 비핵화에 공감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떼놈들이 북한의 김정은의 도발을 하도록 사실상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중국도 하지 못하는 공갈 협박을 ICBM과 핵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요, 중국요 머리 아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중국이 마음을 먹었다면 김정은은 오늘 저녁에라도 관뚜껑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부분은 중국은 적절하게 김정은 같은 인물이 필요하고 그걸 이용해서 대리인으로 미국을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미국과의 협상력이 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북이 ICBM을 쏘는 이 과정에 지금 북이 지금까지 북핵 미사일 위기에 대한 전체 상황을 뒤바꾸어 버리는 게임 체인저로서 한마디로 판서리를 한 마당에 이 와중에도 미국에서 비싸게 사온 남북관계 주도 운전석 티켓을 한번 써보겠다고 그냥 찢어버려버리지, 문 대통령은 어제 베를린에서 신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원고지 40매 분량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내용인데요. 자, 김대중 때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17년째 듣고 있습니다. 6.15 때부터요. 그 준비 단계까지 포함하면 20년을 같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 문정인이 뒤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레파토리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20년째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는데, 처음 장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하기 전에 잘 해먹고 갔지만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를 들고 계속 끌고 가는 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앞날도 정말 걱정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뒤에 제가 방금 말한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특별할 것 없다. 과거부터 해왔던 대화들이고 평소에 늘 하던 주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합니까? 새 이야기를 모아가. 아니, 독일까지 가서 할 일이 없어서 곰탕을 재탕, 삼탕 끓이는 이야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원래 뭐가 좀 있었는데요. ICBM 발사가 돼버리니까 그 이야기를 그걸 좀 첨가를 하려니까, 양념을 좀 탈라니까, 한겨울에 빙수 파는 것 같아가지고 좀 멋있게 해서 뺐습니까? 이 내용을 들은 독일 현지 전문가들도 북핵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기 힘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새 메뉴가 있었다 이야기도 있어요. 당초 북핵 동결과 그에 따른 단계적 보상 등 파격적 내용을 담은 대북 구상도 고려했던 걸로 알려졌지만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에 내용을 수정해 기본 5가지 원칙만 밝혔다고 합니다. 뭐가 5가지냐? 평화, 흡수 통일 등 인위적 통일 시도 배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지도부가 붕괴된 상황일 때 한국은 북한을 지켜보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적극적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 북한 체제가 스스로 내려앉을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도 흡수 통일을 배제한다고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면 헌법에 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합니까? 헌법 개정을 해요.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남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두 번째, 북체제 안정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김정은을 안정시켜 주겠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꿔줘서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한국 대통령이 이제 끄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 말할 때는요, 좀 조심이라도 했습니다. 북핵 해결 시 한반도 경제 공동체 추진. 북한 놈들하고 경제적으로 장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 북한 놈이라고 하면 김정은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달리 또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불리한 민간 교류 지침. 북한이 ICBM을 쏘든 6차 핵실험을 하든 계속 교류는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4가지 제안으로 추석 이산가족 상봉. 이러고 자빠졌는데 이산가족 상봉요?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평창올림픽은 이 북한한테 매달리는 이 정권 때문에 꼬라지 더럽게 되겠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누가 적대합니까? 우리가 적대한 적이 있어요? 남북 간의 접촉과 대화 재개. 자, 참 딱한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여건이 갖춰지고 국면 전환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 김정은이 한국 빠져라. 야, 왜 긁어치냐. 미국 갔다 와가지고 분 돈으로 티켓 하나 사와가 나한테 입장할라 하지 마라. 난 니하고 입장시켜서 이야기할 생각 없다 하는데 왜 이렇게 김정은이 서토코도 아니고 쫄쫄쫄쫄 따라다닙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이날 연설에서요,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적절한 그런 대응이냐 제안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됐고요. 현장에 있던 퀘르베 재단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 도발로 대화도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북이 추가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ICBM 발사로 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지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요, 북한한테 그냥 좀 하세요. 아예 그냥 내가 대통령이라면 매달 며칠 몇 시에 평양을 방문할 거니까 내가 가면 쏘든가 말든가 니 알아서 하라고 한번 가서 김정은이한테 한번 해보세요. 김정은이 뭐라 그러는가.
참 딱한 사람입니다. 근데 시진핑 만나고 케레베 재단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3명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삼각 정상이 대북 삼각 안보 공조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트럼프, 아베가 어제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미일 삼각 정상이 모인 것은 2016년 3월 미국 DC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1년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만찬 회동은 ICBM 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삼국 정상이 의견을 합치한 무대였다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물론이고 양자 차원에서도 제재의 고삐를 조여서 압박을 최대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훨씬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상황인식 때문이라는데요. 자, 이런 맥락에서 삼국 정상은 안보리가 신속한 제재를 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G20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 세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했고요. 다만 군사적 옵션은 배제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군사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이 군사 옵션요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렇게 한 데 대해서 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 추가 금융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은 그에 준하는 제재 효과를 지금 시작하겠다는 것을 지금 밝힌 걸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국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거다는 거고, 이번 회동의 실질적인 타켓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번 G20에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최후 통첩성 협조 요청을 할 거라는 거죠.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이고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축소 같은 제안을 내놓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또 한국의 언론은 어제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되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포괄적 북핵 해법과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고 미일의 호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자기들이 관철시키려는 게 있고 일본도 있다 보니까 하나씩 주고 받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지 않은 내가 한번 운전석 앉아 보겠다. 이거 정말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뭘 해주는 거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그래, 앉아라. 그 운전석 앉았다가 니 한번 운전도 못하고 내릴 거다. 그래, 운전석 앉는 거 우리가 반대 안 한다. 그걸 가지고요 또 홍보를 합니다. 기가 찬데요. 어제 시진핑을 만나서 사드 철회라 소리, 우리는 북한과 핵맹이다 소리 듣고, 독일 전문가 앞에서 신베를린 구상을 밝히니까 이 상황에서 대화가 되냐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를 만나가지고는 또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역할을 해보자고 내가 주도하려는 운전석 티켓은 아직 살아있다. 시간이 걸려도 유효기간을 조금은 늘어달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자충울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노무현 전 정권의 이 우방과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충돌과 혼돈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티켓 빨리 버리기 바랍니다.
더 오래 철진한 티켓 입장 기간 연장해서 더 오래 갖고 한번 앉아보겠다 하다가는요, 정말 국제적 망신당합니다. 어찌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근데요, 시진핑이 한국 올 때 저 데모하러 나갔겠습니다. 제 방송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길거리에 시진핑 오는 길목에 가서 데모 좀 합시다. 자, 시진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과 혈맹의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때놈들요, 투감은 비핵화에 공감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때놈들이 북한의 김정은의 도발을 하도록 사실상 딜을 봐주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중국도 하지 못하는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바쁩니다. G20라고 이런 세계 주요 10강의 정상들이 다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면 이 회의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이 양자 다자간 회담이 쭉 주변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도 만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아베하고 3자 회담도 하고 퀘레버 재단에서 신베를린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주도 운전석 티켓을 한번 써보겠다고 그냥 찢어 버려버리지, 문 대통령은 어제 베를린에서 신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원고지 40매 분량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내용인데요. 자, 김대중 때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17년째 듣고 있습니다. 6.15 때부터요. 그 준비 단계까지 포함하면 20년을 같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 문정인이 뒤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레파토리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20년째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는데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북과 우리는 혈맹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경제보복을 철회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는 전임 정부에서 결정된 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한 1년쯤 사드가 배치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붙들어 매고 있으니 당신은 걱정을 붙들어 매고 나 체면 좀 세워주라, 이런 걸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진핑 이자는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기로 했다가 공갈 협박을 ICBM과 핵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요, 중국요 머리 아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중국이 마음을 먹었다면 김정은은 오늘 저녁에라도 관뚜껑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부분은 중국은 적절하게 김정은 같은 인물이 필요하고 그걸 이용해서 대리인으로 미국을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미국과의 협상력이 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북이 ICBM을 쏘는 이 과정에 지금 북이
지금까지 북핵 미사일 위기에 대한 전체 상황을 뒤바꾸어 버리는 게임 체인저로서 한마디로 판서리를 한 마당에 이 와중에도 미국에서 비싸게 사온 남북 관계